안녕하세요. 네, 최신 C++ 테크닉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의 앞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주로 클래스에서 생성되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제 관심이 되고 있는 그 싱글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지금 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장의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 항목 5인데요. 여기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C++에서 은근슬쩍 만들어 호출하는 함수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C++에서 클래스를 이제 생성하게 되면요, 우리 개발하는 사람이 그 별도로 코딩을 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선언해주는 함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때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여기 이제 4가지가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예전에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지만,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복사 생성자는 이제 우리가 직접 코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만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기본적인 복사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대입 연산자도 있죠. 이것도 전에 한번 다뤘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소멸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생성자는 아예 만들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면 기본 생성자를 생성하지 않는데, 생성자를 아예 안 만들고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 기본 생성자를 컴파일러가 만들어줍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것들이 항상 무조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 맞을 때, 필요할 때, 쉽게 생각하면 필요할 때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모두 퍼블릭으로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인라인 형태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empty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자, 근데 이 empty라는 클래스가 비어있죠. 아무것도 안 했죠. 예,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할 수가 있죠.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empty하게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 분홍색으로 코딩해 놓은 부분이 이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mpty에 대한 기본 생성자 처음에 만들고요. 그리고 empty에 복사 생성자 만들어주고, 소멸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복사 대입 연산자까지 이 4가지 종류의 함수들을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템플릿 클래스가 나오는데요. named object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클래스도 선언을 해주고요. 타입은 타입 네임을 t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의 생성자가 named object, 그 name이라는 그 캐릭터 포인터와 그 다음에 이제 value라고 하는 변수 2가지를 받는 생성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name이라는 스트링 레퍼런스와 value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받는 그런 생성자, 이 2개를 만들어 줬네요. 이건 이제 하나 예제니까요. 뭐 항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named object의 멤버에는 name value, 어떤 이름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 named object라는 의미가 어떤 객체인데 이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름은 name value는 그냥 스트링으로 잡아주고, 우리 이제 STL에 있는. 그리고 object value는 이제 그 어떤 템플릿의 타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인티저가 될 수도 있고요, 플로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잠시 살펴보면, 여기서는 생성자가 선언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배경 변수를 가지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성자가 선언이 되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대해서는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대신 복사 생성자나 복사 대입 연산자는 선언이 되어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래에 이제 사용하는 예를 보면,
점 이런 것들이 언제 호출이 됐냐? 그러면 named object를 지금 밑에 예제를 보시면 no1 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해서 integer 타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나 객체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no2를 생성하면서 객체 생성하면서 거기다가 no1을 넣어줬어요. 그 생성자에다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죠. 네. 그 위에 있는 클래스의 선언 부분에는 복사 생성자가 선언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래 사용을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생성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 우리 전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저희 복사 생성자 공부할 때 다뤄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 그때를 상기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컴파일러가 이런 함수들을 이 네 가지 함수들을 자동으로 필요할 때 생성을 하는데 생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경우나 보면 문법적으로 뭔가 맞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아예 컴파일러가 생성을 안 해버립니다. 여기 이제 예제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예제를 들었던 그 named object라는 템플릿 클래스가 있었는데 여기 name value와 object value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name value를 그냥 일반 스트링의 객체로 보지 않고요. 스트링의 객체에 대한 reference로 선언을 했어요.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reference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object value도 그냥 t 타입의 객체로 이렇게 보지 않고 얘를 상수 타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앞에다 const로 붙였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참조자, reference 변수, 참조자나 const 같은 것들이 멤버에 들어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사 생성자나 복사 대입 연산자, 특히 이제 대입 연산자의 경우에 대입을 할 때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럼 전에 이제 우리가 복사 대입 연산자 뭐 공부를 하면서 잠깐 공부를 했지만 이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생성을 맡기게 되면 비트 수준에서 복사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이제 name value에 그 복사된 name value의 그 외부에서 복사된 name value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reference면 reference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 reference는 어떤 특성이 있죠? reference는 한번 초기화되고, 그죠? 만들어지다 한번 초기화되면 이후에 초기화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assign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reference에다 이게 assign 해버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값을 그냥 복사를 해야 되나? reference는 그대로 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컴파일러에서는 아예 복사 대입 연산자를 생성을 거부합니다. 안 해버립니다. 네, 내부적으로. 밑에 있는 object value에 대한 상수도 마찬가지, const도 마찬가지죠. 상수는 assign 안 되죠. 네, 처음에 한번 초기화할 때만 한번 들어갈 수 있고 다시 assign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입 연산자 상수인 경우도 또 생성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클래스의 경우는 지금 복사 대입 연산자가 생성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예제를 보시면 new dop과 old dop 이 책의 도구인데요. 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나서 두 개의 클래스를 객체를 P는 S 이렇게 해버리면 P에 S가 들어갈 수 있느냐? new 독의 데이터가 old 독의 데이터를 new 독에다가 복사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예제의 경우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예제가 있을 때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복사대입 연산자 이런 경우는 생성을 안 해버립니다. 이렇게 알아서 걸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요 밑에 이제 아랫부분에 설명을 해놨는데 또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을 하지 않는 경우, 명시적으로 생성하지 않는 확실한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복사 대입 연산자를 기본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으로 선언한 다음에 파생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 자, 이게 뭐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 클래스가 있고 파생 클래스가 있어서요. 파생 클래스가 이제 기본 클래스 상속을 받았죠, 그죠?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기본 클래스에서 정의하기를 복사 대입 연산자를 프라이빗으로 해놓으면 뭐 잘 아시다시피
상위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멤버는 하위 클래스로 상속이 안 되죠. 이거 하위 클래스에서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소드라고 그러면 얘를 호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파생 클래스에서 기본 클래스에 복사되는 연산자를 호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파생 클래스에서 복사 대입 연산자를 생성 안 해버립니다. 네, 뭐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다음 항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목 5는 그렇게 이제 끝내고요. 다음 항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다음 항목 6도 사실 항목 5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 5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발자가 인위적으로 생성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클래스를 선언할 때 알아서 생성할 때 알아서 만들어주는 뭐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항목 6은 이런 함수들이 필요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개발자가 클래스 선언에다가 선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시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필요 없어서 선언 안 한 경우도 있겠죠. 물론 뭐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냥 나는 귀찮아서 안 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 함수들이 필요 없는 경우 또는 그렇게 하면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을까? 네, 그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그것들을 지금 항목 6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는데 home for sale 클래스의 객체는 복사가 불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싶다. 자, home for sale이 뭐 부동산 관련된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판매할 집에 대한 클래스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home for sale로 객체를 H1 첫 번째 집, H2 두 번째 집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아래 이제 분홍색에 있는 코드처럼 home for sale H3에다가 H1을 복사한다. 그러면 이제 H1과 똑같은 집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 상황에서는 집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집이 존재할 수는 없죠. 아무리 비싸게 생겨도.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는 것을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것을 실수로라도 나중에 누가 이걸 쓰든 간에 내가 코딩을 하든 남이 코딩을 하더라도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복사되는 것을 막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H1은 H2 이것도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사 대입 연산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 생성자나 복사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안 되게 그러니까 아예 생성이 자동으로 안 되게. 그러니까 지금 home for sale에는 이런 함수들이 생성을 선언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항목 5에서 배운 것처럼 선언을 안 해놔도 자동으로 생기니까 이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뭐 이건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일반 코드는. 그래서 이걸 막고 싶어요. 안 되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가 선언 안 해줘도 되니까. 이게 뭐 내가 선언 안 해줘서 안 되면 좋은데, 내가 선언 안 해줘도 지가 알아서 만드니까요. 그걸 막고 싶다는 거죠. 자, 막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는데, 아까 앞에 이제 항목 5에서 잠깐 마지막 부분에 이거 나왔었어요. 네, 그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뭐냐면,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연산자를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명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하는 대신에 얘네들을 퍼블릭 섹션이 아니라 프라이빗에다가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목 5에서 마지막에 공부한 것처럼 얘네들이 프라이빗에 들어가 있으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프라이빗에 들어가 있으면 남들이 못 쓰죠. 이 home for sale 클래스의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연산자를 사용할 수 없죠. 주로 이런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연산자는 외부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걸 프라이빗으로 퍼블릭을 안 하고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이 외부에서 얘네들을 호출할 수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 아예 선언 안 한 경우, 아까처럼 처음 경우처럼 안 해버리면 이게 저 항목 5에서 공부한 것처럼 프라이빗으로 얘네들이 선언이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앞 페이지에 있는 이 예제처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이제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을 안 해버리면 자동으로 얘들이 만들어버리니까 퍼블릭으로요. 그래서 아예 만들되 프라이빗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만들면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선언만 하는 거예요. 이거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예제가 그건데요. 자, 이제 예제를 보면 Home for Sale에 copy construct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복사 생성자와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복사 대입 연산자를 선언을 이렇게 했죠. 네. 하고 밖에서는 어디서 다른 데서 얘를 구현하는 정의 부분을 안 만드는 거예요. 선언만. 예. 이래버리면 컴파일할 때 에러 날까요? 에러 안 나죠. 예. 컴파일할 때는 에러가 안 납니다.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 함수들을 누군가 사용하려고 하면 컴파일하면서 링크 시점에서 에러가 발생하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링크할 때 얘네들을 아예 못 쓰게, 다른 데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막아주는, 혹시 누가 건드리면 그래서 알려주는. 네. 위에 만약에 정의 부분을 만들게 되면 컴파일러에서는 걸리지 않죠. 그죠? 예. 그럼 실행도 되죠. 예. 실행할 때 걸리죠. 예. 뭐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요. 어쨌든 자, 이런 방법을 써서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뭐 이런 이제 예제의 경우처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함수들, 클래스에서 이런 함수들을 막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 위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상속 구조상에, 그러니까 계층 구조상에서 어떤 특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 이제 항목 5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또 했던 얘기인데, 어떤 경우냐면 우리 이제 상속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여기 예제에 보시면 Home for Sale을 그냥 Home for Sale 혼자 이렇게 만들지 않고 아까처럼 이번에는 기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uncopyable이라고 하는 기본 클래스를 만들고, 이 분홍색에 있는 것처럼, 부분에 있는 것처럼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연산자를 기본 클래스의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봐요. 그리고 Home for Sale에서는 기본 클래스인 uncopyable을 상속을 받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uncopyable은 사실 하는 일은 없어요. 단순히 어떤 목적이냐면, 지금 Home for Sale이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연산자를 자동으로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하는 거죠. 이게 왜 생성이 안 되죠? 아까 항목 5의 마지막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파생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만약에 이 파생 클래스가 상속을 받은 기본 클래스에서 이런 함수들이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파생 클래스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파생 클래스의 함수가 또 상위 클래스의 함수를 호출하는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죠. 프라이빗이니까. 그걸 못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컴파일러가 이 경우는 아예 생성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uncopyable이라고 하는 이제 상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상속을 받아버리면 프라이빗으로 이래버리면 Home for Sale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함수,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연산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으로 정의 없이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기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상속을 받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항목 6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그래서 항목 5와 항목 6은 컴파일러가 클래스 내부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함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떤 함수들이 있고, 이것들이 자동으로 생성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생성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들을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7의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이미 가상함수, 가상 클래스 공부하면서 이미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상속을 받을 때 기본 클래스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든다면
소멸자는 반드시 virtual로 만들어줘라. 뭐 이거는 지난번에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여기 타임키퍼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타임키퍼라는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로 만들고 아토믹 클락, 워터 클락, 리스트 워치 뭐 이런 여러 개의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타임키퍼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아래 보시면 get timekeeper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 아토믹, 워터, 리스트 워치 이런 그 세 가지 종류의 클래스 중에 하나를 생성해서 포인터를 리턴해 주는 거죠. 다이내믹 동적으로 할당을 해서. 그럼 이거를 타임키퍼가 포인터로 받을 수 있죠. PTK로 지금 여기서 받았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PTK에는 타임키퍼 클래스에 객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타임키퍼의 파생 클래스에 해당되는 아토믹 클락이나 뭐가 될지 모르겠죠.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워터 클락이나 리스트 와치의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아래에서 여기 코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딜리트를 해버리면 이제 메모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소멸자에 지금 버처를 안 붙여놨기 때문에 이 PTK의 클래스 타입이 지금 타임키퍼이기 때문에요. PTK를 딜리트하면 타임키퍼의 소멸자가 호출되고 이 파생 클래스의 소멸자는 호출되지가 않는 것이죠. 자, 이건 전에도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소멸자는 반드시 virtual로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얘는 나중에 파생 클래스로 상속받아서 쓸 일이 없어. 이거는 뭐 쓸 가능성이 없다, 전혀. 그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다면 virtual로 안 쓰셔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이라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virtual로 만들어 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또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니까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virtual 그러니까 가상 소멸자의 경우에 좀 주의할 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특히 STL 클래스를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이렇게 쓰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아주 특이하게 어떤 경우냐면 STL 클래스 중에 예를 들어서 몇몇 클래스들 그러니까 스트링, std 스트링 같은 경우에 이 클래스는 가상 소멸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스트링 클래스는 가상 소멸자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상속받아 쓰고 싶다 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짜게 되면 여기 보시면 PSS라고 하는 포인터에다가 새로운 스페셜 스트링 스페셜 스트링이 지금 스트링을 상속을 받고 오죠. 스페셜 스트링이라는 놈이 PSS로 포인터를 만들었어요. 그 PS라는 스트링 포인트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 베이스가 되는 여기서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PS로 포인터를 만들고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PS에다가 PSS를 어사인 해주면 포인터를 해주고 나서 PS를 딜리트를 해버리면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누수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이 스트링 STL에 있는 스트링 클래스는 가상 소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추얼로 선언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예. 또 이 스트링뿐만 아니고요. STL에 있는 컨테이너 클래스들 벡터라든가 리스트 같은 얘네들도 가상 소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해서 쓰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은 상속해서 이렇게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겠죠.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안 쓰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PS에다가 PSS를 이렇게 해서 상위 클래스에다가 어사인해서 또 딜리트하고 이렇게 안 쓰면 되겠지만 매우 위험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코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상속을
구조에서 어떤 기본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놈들은 소멸자는 모두 가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은 추상 클래스로 만드는 거죠.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서 가상 소멸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가상 소멸자를 만들어줍니다. 순수 가상 소멸자로. 앞에다가 virtual인데 뒤에 assign을 제로로 해주면, 그쵸? 이건 아시죠? 예. 이게 순수 가상 소멸자가 돼서 여기서는 이 예제에서는 AWOV라는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가 되어버리죠. 뭐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바로 직접 만들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제 상속받는 그 파생 클래스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특히 추상 클래스 설계를 하실 때 특정 그 함수를 순수 버추얼 함수로 만들어야 될 때 이 소멸자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앞에 그런 여러 가지 메모리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소멸자 함수에 대해서 정의 부분을 아래에 있는 것처럼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일반 함수와 달리 이 소멸자에 해당되는 소멸자 함수는 하위 클래스, 그러니까 파생 클래스에서 얘를 호출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 부분이 물론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이 바디 부분을 그 함수의 바디 부분을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항목 7을 마치고